가상세계에서 펼쳐지는 2021 바이오 메타버스 창업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자 방준혁이고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창업 이야기를 나눠주실 세 분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바오메디텍의 대표 최현성입니다. 저희는 개별치아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면 중에 발생하는 코골이 무호흡증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제품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면 중에 발생하는 이갈이 방지 가드나 그리고 개별 맞춤형 스포츠 마우스피스 같은 제품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장치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개별 위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장치를 세척할 수 있는 의약 외품에 해당하는 구강장치 세정제를 출시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한영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멘용 바이오의 조한형 부장입니다. 저희 모멘용 바이오는 국산 녹용을 소재로 한 연구, 개발, 생산, 또 판매를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부단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병현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민병현입니다. 저희 센터는 예비 창업자부터 기창업자, 7년 미만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 내에 있는 먼데이 피칭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기술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그리고 바이오 분야를 위한 바이오 사업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프로그램, 그리고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주인공과 함께 이번에 창업에 대해서 진짜 진솔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30대 내지 이제는 이제 20대 후반까지도 창업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이란 말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바뀌면서 친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어떠세요? 주변에도 실제로 나도 좀 창업해볼래?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듣나요? 네, 저도 20대부터 창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현재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본인의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비해서 그런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본인의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좀 대우받을 수 있을까 많이들 고려하면서 창업에 대한 그런 문의라든가 어떤 조언들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늘어나고 있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책임 연구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비하면 창업을 좀 도전하고 싶어하는 연령층이 조금씩 낮춰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전은 창업자라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준비된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서 많이 도전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자신이 해보고 싶은 분야에 어떤 도전하는 의식이 강해졌고요. 예전에 비하면 남성 위주의 창업이 나이가 점점 젊어질수록 남성과 여성 동시에 창업하는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솔직히, 지금, 저희 메타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실제로,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홍삼, 비타민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은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잘 먹고 있고요. 예. 저희 제품인 녹용 제품을 특히 네. 아주 애용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백록담에 살고 있다는 사슴들의 뿔이 그렇게 다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전혀 사실 무관하고요. 아, 예. 네,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진짜 바이오 산업이 먼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다 우리가 생활하고 쓰고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다 창업을 하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와 그리고 메타버스가 함께 결합이 된 창업 토크 콘서트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지금 아이템이 바이오 중에서 의료기기 분야 쪽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최근에 더 개인의 헬스케어나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같은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사실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확장성이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창업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좀 잘 조율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큰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한 목표나 비전을 벗어나지 않게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을 하고 대표님 의견도 항시 n분의 1이다 라는 그 규정 내에서 하다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임 연구원님께 네. 바이오와 또 메타버스가 연계된 이런 신창업들이 요즘에는 좀 각광받고 있나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제가 요새 유행하는 메타버스와 바이오를 좀 결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새롭게 이제 많이들 인식이 되어져 있고 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는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신약, 제약, 줄기세포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종의 바이오와 그 IT에 대한 결합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해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 분야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개발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또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현재는 움직이는 것 같고, 특히 바이오라는 창업이 특성상 그 젊은 친구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바이오는 기존의 어떤 연구원들이나 교수분들이 수많은 연구 성과를 갖고 이제 창업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젊은 층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창업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세계에서는 메타버스 접근 방법들은 조금 더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네. 삶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바이오를 찾게 돼요. 그렇죠? 네네. 몸에 비타민이 좀 떨어져야 비타민 음료를 찾듯이, 그리고 코골이 할 때 코골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코골이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근데 그게 10대, 20대가 좀 삶의 불편을 느끼기에는 조금 먼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창업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 전에 요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창업의 매력. 진짜 내가 그 전까지는 뭐 회사 생활이든 아니면 창업을 준비했든 간에 네. 창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진짜 정말 좋더라. 저는 그 창업의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고객들의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저희 그 창업 기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해결이 되었을 때 그 고객이나 그 환자들의 그 피드백이 좋게 왔었을 때가 정말 가장 보람도 느끼고 매력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출시한 그 이갈이 방지 같은 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지인분이 알지는 못했다가 구매를 하고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서 그 제품이 바오메디텍 제품이냐, 그거 정말 좋더라, 진짜로 훌륭하신 분이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 정말 그 만족감과 그 문제 해결을 했었을 때 그런 사업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다가도 좀 더 접근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해결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의 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과생이라 수학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끙끙 싸매다가 결국 풀어냈을 때, 그리고 그게 맞았을 때 참 기분이 좋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우리 부장님은 어떠세요? 창업의 매력. 창업의 매력은 저는 실무자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프로젝트 관리부 부장의 직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게차 했다, 생산 갔다, 또 은행 갔다가 또 기관들 방문했다. 그게 가장 큰 매력.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창업의 매력,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다 하는 겁니다. 대표님 아니세요? 예. 갑자기 부장이 되기 싫어지는데요. 예. 농담이고요. 아,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좋다.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가 있다. 바다익선입니다, 경험은. 네. 우리 책임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업은 하지 않으셨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 생활 하다가 한 2년 정도 솔직히 창업을 좀 하긴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기관에서 창업적으로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IT를 결합한 인적성 검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거였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해서 이제 선회에서 저는 이제 행정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그 창업의 매력,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디자인해서 그것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게 창업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장 큰 매력을 들어봤으면 반대로 이것만큼은 진짜 참기 어려웠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혹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창업한 뒤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2년 동안 그래도 경험이 있었던 책임연구원님부터 꼭 우리 연구원님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을 이제 준비하려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얘기도 좀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경험상으로는 이 약간 창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적성이 좀 맞아야 된다는 걸 되게 경험을 했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들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게 됐는데, 많은 창업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뭐 자금도 어렵고 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주변 여건도 많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애로사항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와 뜻을 함께할 동지가 없다. 네네. 네. 그렇죠. 그래도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뜻을 함께할 동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았겠네요. 네, 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장비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장님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꾸려가면서 이 부분 정말 어려웠다라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처가 신속하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품,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드셔보셔야 되는데 그 자체 행위를 대형마트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진짜 전 국민, 전 세계가 동일하게 느끼는 바일 거예요. 거의 천재지변 같은 지구적으로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상을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살짝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한번 미리 경험해와서 다음에는 좀 대처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 사실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기는 좀 환경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바이오, 오프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세계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지 좀 같이 고민하고 또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 가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런 팀원과의 관계, 그리고 뭐 거래처나 그리고 제품을 외주 용역을 진행했었을 때 그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힘든 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힘들게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최종적으로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와 제품들을 선택하게끔 그런 판로 개척 부분에서도 정말 고민들이 많거든요. 정말 저희는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들이 외면하거나 아니면 노출이 많이 안 돼서 고객들이 못 알아볼 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저희도 초기에 제품이 출시한 제품들이 오프라인 위주로 제품 판매를 하고 그런 관리 대리점이나 센터 상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저희가 제품을 온라인 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개별 치아 맞춤 제작을 위한 키트를 개발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나아가냐에 대한 고민들, 그런 판로 개척과 그리고 팀원과의 그런 관계들이 가장 좀 힘든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얘기 때문에 좀 힘든 적은 없습니까? 그게 되겠어? 어때요? 예, 저희들도 다음 아이템 그리고 다음 개발한 어떤 기술 쪽으로 할지 선정을 할 때 해외에서 서비스 진행한 거라든가 국내 경쟁사들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저희가 가장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고객에게 키트를 보내고 그 키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치아 본을 떠서 저희 쪽으로 받은 다음에 맞춤으로 제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되겠어? 이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겠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나 결정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그 고민하는 시간보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해봐서 이게 되는지에 대한 빠른 실행력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충분히 할 만한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좀 부정적으로 대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이겨내고 성공하는 게 또 그런 기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역경을 뚫고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혹시 주변에서 그게 되겠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이 듣죠. 네. 신제품 나올 때마다 듣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저 몫이니까 해답을 못 찾는다 그러면 그 제품은 출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철저한 분석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책임 연구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끔은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진짜 이거는 혁신이야. 이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약간 질문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세상에 나만 생각한 거고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은근슬쩍 찾아보면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을 때가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아이디어만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조차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것들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라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시 가져오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다듬어주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인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몽상은 네. 현실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몽상이라고 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면 그건 꿈을 이뤘다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마 몽상과 상상의 그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말 어려운 점 그리고 매력도 들어봤습니다.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창업 토크 콘서트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한번 창업을 준비해 봐야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거든요. 일례로 우리 과장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조직에서 날 너무 힘들게 해. 이럴 바에 내가 사장하고 말지.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사람이 좀 얘기를 해보니까 몇몇 사람이 같이 하고 싶다라고 동조해가지고 그러면 이 좋은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지금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실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창업을 좀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창업을 좀 일찍 했는데요. 뭐 지금 바이오 쪽, 의료기 쪽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전공은 사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사학과 학교를 다니다가 뭐 그런 선배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내가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었을 때 보통 임용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박물관, 발굴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인디애나 존스처럼. 예. 네,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학비를 내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학비로 창업을 좀 시작하자. 그래서 처음 사업을 원래 시작은 미국 이베이나 아마존 쪽의 제품을 20대 중반 때 지금 한 11년 전쯤에 판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무역업 관련 쪽을 하다가 의료기기, 치과용 재료들을 수입업 같이 진행들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코골이 무호흡증 완화 구강장치 같은 의료기기 쪽에 관심들을 갖고 직접 제조와 지금까지 지금 출시들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 성공한 대표님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자퇴를 했어요. 네, 중퇴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그리고 빌 게이츠도 중퇴를 했어요. 예. 야, 이거 창업하려면 다들 좀 중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 진짜 사학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우리 보통 왜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데, 사학과다 보니까 4만 년의 인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사실 저희 대표님은 사슴농장을 30년 동안 하시면서 전통 방식으로 녹용을 가공을 하고 있었는데 녹용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어떤 성분이 어떻게 좋은지를 늘 궁금해 하신 거죠. 그래서 녹용에 과학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R&D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진 10억의 예산으로 녹용의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어떤 궁금증이 이제 출발점이 된 거네요. 네. 예,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진짜 부장님이 다 하셔야겠네요. 예. 시키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책임 연구원님, 네네. 창업을 이제 컨설팅 받을 때, 혹은 내가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 네. 혹시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창업을 왜 시작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나요? 그 유사한 질문들이 있죠.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창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막상 떠오르는 아이디어만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인 경우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많은 그에 반면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이 창업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성이 있는지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네네. 답을 이미 가지고 오시는 네네. 분들이 네. 대부분 창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세 분의 경험담 및 창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금 대표님, 부장님처럼 현실로 만든 사람은 또 드물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실로 창업을 이뤘을 때 어떠한 역경들이 좀 있었나요? 초기 때 그 제품을 출시를 했었을 때 그 개발 과정에도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렇게 출시했었을 때 그런 판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도 힘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들과 실행들을 했었는데 초기 때 제품 출시를 하고 결국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품에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지.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많이 집중했던 거는
작은 실패를 정말 빠르게 많이 하자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출시했던 제품 중에는 정말 그 출산할 때 보통 그 자연분만을 할 때 이를 정말 악물고 출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치아에 힘이 많이 받아서 치아 손상이나 특히 교정하는 사람들은 치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정말 2주 만에 그 코엑스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브랜드도 없고 뭐 패키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고객들이 그냥 웃으면서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경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빠르게 시도하고 거기에 성공을 찾으려고 하고 실패했었을 때는 바로 다음 제품으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는 게 좀 고객의 시장에 맞는 핏을 맞는 제품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우리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창업 초기부터 뭐 지금까지도 자금입니다. 자금. 기업의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늘 고민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해서 투자 좀 해주세요를 달리 얘기하면 돈을 좀 이렇게 대출 혹은 빌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빌려달라고 얘기할 때 가장 좀 인간적인 자존심이 좀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게 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책임 연구님, 네. 실제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세요? 이야기했듯이 자금적인 부분, 투자를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건데 그에 반면에 또한 아이템을 현실화하는 부분들도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있지만 이걸 갖고 어떻게 시장을 내보내야 되는지 이 아이템이 나한테 진짜 맞는 건지 이 현실화 과정이 거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현실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실증 지원, 다양한 이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고, 그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좀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이 이제 기관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템이 좋긴 하지만, 과연 그게 기존의 특허랑 이제 기존의 많은 부분들이 요즘은 특허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특허를 많이 내잖아요. 유사 특허, 동등한 특허가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면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아이템이 특허가 있고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부터 진단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일반 창업자들 부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립해서 사업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단계부터 이제 차차 밟아가는 과정, 이제 일종의 이제 창업을 하는 이제 계단을 오르는 식의 어떤 밟아가는 과정들을 좀 빨리 이해하고 그것들을 대처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네. 진짜 창업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을지라도 그거를 현실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뜬구름 같은 거를 좀 걷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서트 전에 한 말씀씩 여쭤봤어요. 창업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말씀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최현성 대표님은 창업은 유리를 씹어먹으며 구렁텅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뭐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창업에서 물론 이게 워낙 창업이라는 것도 워낙 케이스마다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초기 때 스타트를 뭐 준비도 잘 하셨겠지만 쭉 오르면서 많은 실패보다는 바로 성공으로 계속 이어지는 연속된 성공으로 자리를 좀 잡으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계신데요. 초기 때 그 제품 서비스나 자기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제품에 도달이 안 했을 때 그 고통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역경이나 힘듦들이 제일 힘들 때가 그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저히 내가 그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뭐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런 예로
그런 유리를 뭐 씹어 먹으며 구렁텅이를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론 장점도 있지만 초기 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할 때 그런 노력의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리를 씹어서 해결이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간혹 될 때도 있을 만큼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더욱더 도전하고 노력들을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만 들어도요, 고진감래보다 더 극한의 고통일 것 같아요. 유리를 씹어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구렁텅이까지 봐야 된다는 거. 정말 어떤 말씀인지 확연하게 다가오네요. 다음은 조한영 부장님께서는 창업은 젊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젊을수록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킬 게 많고 잃을 게 많으면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일찍 시작하면, 물론 진입장벽이 높은 창업은 경험을 통해서 창업하는 게 좋지만 서비스나 아이디어 창업은 바로 시작해봐서 오히려 사회적 경험으로 얻는 것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얻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 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조한영 부장님의 나이를 제가 살짝 보니까 아직도 젊으신데요? 네, 제가 39 청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다 청년인데 그래서 내가 젊으니까 유리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잃을 게 많이 없습니다. 예. 이러도 내가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민병현 책임 연구원님께서는요, 아이디어만으로는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예. 아이디어만으로? 근데 사실 아이디어가 시작점 아닙니까? 아이디어는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데 시작과 투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컨셉화하느냐, 어떻게 상품화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경우, 그리고 아주 좋은 팀워크를 가졌다면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건 거의 극소수의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창업인 경우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시장성, 경제성, 상품성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잘 팔릴 거냐, 나한테 돈이 돼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이제 먼저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준비가 더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이나 저희 기관의 관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기관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 지역에 이제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이제 성과 지표를 잡는다면, 기관 같은 경우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어와 팀원과 시장성, 경쟁성 아주 다방면의 것들을 검토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투자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네네. 이게 쉬운지 쉽지 않은지는 확인해 볼 길이 없는 거죠. 네네. 네, 책임연구원님 질문 한번 또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이제 바이오에 관련돼서 창업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이 과정, 이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라는 부분들이 참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좀 전에 이야기했는 부장님이 다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하나의 바이오고, 그리고 암을 고치는, 사람을 고치는 치료제도 바이오고요. 줄기세포나,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바이오고, 그리고 흔히들 이제 먹는 거, 농업에 관련된 것도 다양한 이제 바이오 부분인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이제 신약이나 줄기세포 치료제인 경우에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대부분들이 먼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시장이 가능한지 현실성을 좀 검토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는 부분들은 이 국내에 어떤 제한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적인 트렌드도 봐야 되고,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바이오를 준비할 때는 충분히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습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한 시장성이나 앞으로 이 바이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폭넓게 이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라는 아이템을 갖고 시장을 진출했을 때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것들을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구매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은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라는 것들은 상당한 시기, 기간과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떤 창업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창업은 끈기가 좀 필요하고 인내가 좀 필요하고요. 충분히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 출발 선상이 단순히 내가 이런 창업 아이템이 떠오르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떤 대학교 논문이라든지 어떤 사이언스 잡지에 나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논문을 통해서 그 준하는 수준의 정보력이 좀 필요하네요. 네네. 아무래도 그 지식 수준이 다들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요. 많은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고 나누는 게 그런 부분들도 많이들 그런 바이오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바이오를 시작하는 어떤 스타트업들도 이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고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어떤 치료제, 제약이나 뭐 어떤 병을 고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그 효능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효능들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식 수준들을 좀 같이 겸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어서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님이 뭐 개발하신 뭐 이갈이뿐만 아니라 뭐 숨쉬기 편하게 도움을 주는 여러 기구들을 개발할 때, 네. 처음에 이 정보를 어디서 얻고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 게 참 궁금해요. 네, 일단은 지금 책임님 말씀처럼 바이오라는 분야들이 굉장히 코스메틱부터 포함해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상품화를 했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제품이 출시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기존에 선행된 제품들이 유사한 제품들이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출시가 굉장히 쉬운데요. 기존에 새로운 재료를 쓰거나 원재료 조금이라도 다른 재료들이 들어갔었을 때는 그거에 따른 허가들이 전혀 다르게 가거든요. 실제로 의약 외품이나 의료기기에서 이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임상까지 진행했었을 때는 10억 가까이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비용과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2, 3년 이상씩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개발을 힘들게 했었을 때도 이 제품을 과연 고객들이 충분히 어필할 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그런 의료기기나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렇게 비용들이나 자금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들을 많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런 비용들과 시간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팀원들이 충분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 3년씩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굉장히 초조한 일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그 불안함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식약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깐깐한 검증을 이제 기다려야 되고 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떠세요? 말씀드린 바와 5년 동안 10억을 썼고요. 독성 임상까지 다 끝냈는데도 신청조차도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 방법을 좀 창업자분들한테 기술을 사오면 됩니다. 사와서 또 기술거래센터나 기술거래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나는 이 기술이 개발을 잘 못하지만 사업 하나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창업이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개발하고 우리 팀이 다 개발해서 만제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좀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했지만 나머지 필요한 기술들은 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라도 우리 토크 콘서트 중에서도 기술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들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기술을 사고 판다 하셨는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붙잖아요. 기술을 사고 팔 때 이제 기술 거래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부여받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데요. 기술 거래사를 통해서 기술은 있지만 이걸 상용하지 않고 묵혀놓은 업체들이 있고요. 또한 이런 기술을 원하는 업체 간에 중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부동산 중개하고 다르게 이 기술마다 갖고 있는 가치나 평가나 이 활용도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거래사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기술 거래를 좀 할 수 있고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기술을 주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냥 사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기술 거래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이 기술 내가 쓸게 10년 동안 로열티를 얼마를 준다든지 그 매출액의 몇 프로를 이제 준다든지 이러한 거래 조건들이 좀 다양하게 기술 거래를 통해서 조정해서 이제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기술 이전이나 기술 거래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점점 확대를 좀 하려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 같은 경우도 충북대 안에 기술 지주회사를 통해서 기술 이전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다른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 기술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을 사오거나 아니면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더 창업하시는데 좀 쉬운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이건 좀 여담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만든 제품이 딱 나왔을 때 흔히 얘기해서 이제 내 새끼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런 제품이나 기술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고 쭉 이어지는데 이제 완성 단계쯤에 될 때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초기 창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팀 창업인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B2B나 B2C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루트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판매 경험이 일단은 스타트업이고 초기 창업인데 제품을 처음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 히스토리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당연히 이제 구매하는 고객들이나 B2B 업체인 경우에도 검증이 되지 않고 본인이 가장 먼저 하기에는 사실 두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팔로 부분들이 고민들이 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과 이제 그 사업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를 만들고 서비스를 할 때 가장 베스트는 누군가 내 제품을 선택해주고 구매해줄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내가 출시를 했었을 때 적어도 최소 100명이라도 기다려주고 있고 그걸 바로 사서 그거를 좀 더 파생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펀딩이죠.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펀딩이 꼭 돈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저 제품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투자해 주세요라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펀딩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리 억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나온 시제품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그런 특혜를 좀 주는 펀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요즘같이 그런 SNS 미디어가 오히려 더 고도하게 발달돼 있어서 오히려 제품 홍보하기에 더 쉽지 않을까. 예전에 그런 고전적인 홍보 매체보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고
제품에 분명한 좀 엣지가 있다 그러면 더 쉽게 고객들을 찾고 온라인상에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이제 잘 접목시킨 게 아마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만든 녹용 건강기능식품이 딱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새롭죠. 그 새끼라고 표현하셨는데 하나씩 나올 때 이거는 홈쇼핑 새끼, 이건 수출 새끼, 이건 대형마트 새끼. 아가로 좀 표현을 순화해도 아가. 될까요? 예. 그래서 나가면 이게 하나하나 우리 전 직원들이 관여한 부분들이 다 고스란히 녹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 새끼 아가들을 더 기쁠 때는 그 아가들이 출가해서 돈 벌어올 때 그게 가장 이게- 기쁘죠. 이제 이걸 다시 한 번 순화를 해보면 이제 적당한 곳에 자리 잘 잡았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소비자들한테 매출 곡선이 올라갈 때가 가장 더 뿌듯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그 순간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굉장히 이제 창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창업이란 게 출발점이 아이디어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는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창업에 있어서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자 받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좀 잘 받기 위한, 투자를 좀 잘 유치하기 위한 뭐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앞서 말씀처럼 그 의료기기고 제품 기간도 저희도 초기 제품 출시할 때 2년 이상 걸렸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업 계획서 그리고 발표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염려들을 하고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 충북이 오히려 서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창업에 대한 지원의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유관기관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 기회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서가 선정이 되었을 때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에 대한 그 결국에는 그 보통 발표를 했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되겠어? 이게 정말 판매가 되겠어? 결국에는 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게 매출을 많이 내고 그리고 고용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제품이 출시가 됐었을 때 이번에 시제품 제작에 대한 그 R&D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본인의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어필하고 내가 최고야라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더라도 그런 비판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런 쪽에서는 판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할 수 있겠다. 혹은 기술에 대한 보호를 내가 이런 쪽으로 좀 놓쳤는데 좀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내가 좀 잘 될까? 과연 날 뽑아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신청 자체를 안 하기보다는 일단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두드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국벤처 투자에서 투자 유치를 할 때도 과연 내가 신청해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신청하고 투자까지 좀 유치를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보다 일단 무조건 많이 두드려보고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좀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겸손하게 듣고 이런 태도들이 좀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되겠어라는 그 질문의 당사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은 왜 아무리 네. 성공한 사람이어도 우리 동네 사람이라 그러면 아, 저 친구 어렸을 때 뭐 천방 주시었는데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때 그분들이 그게 되겠어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그냥 막연한 질문이라면 투자를 이제 하실 입장에서 그게 되겠어는 마치 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봐. 라는 어떠한 도전으로, 어떠한 그런 질문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처를 잘했을 때, 아, 오케이. 저 사람들은 계획이 있구나. 예. 모든 건 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위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장님, 마찬가지로 5년 동안 10억을 이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정보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당신네들이 요만큼만 도와달라 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때 가장 쉽지는 않지만 그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도 이제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는 건데 투자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빌려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을 우선적으로 빌려보고 트라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제1금융권에도 가보고 그래서 안 되면 신문화 기복 보증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고 또 지자체의 기관들의 세세하게 나오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투자만 받아서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저리로 정책 자금도 활용하고 기관의 지원 사업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자금을 운영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잘 나와 있는 거는 비즈인프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국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창업자라면 무조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진흥원, 창업넷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 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번 꼽아볼까요? 대표주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각 대학의 BI센터, 그 다음에 충북 테크노파크, 충북융합산업본부, 또 한국교통대 4D, 융합, 그 다음에 충북기업진흥원, 또 청주시 기업지원과 충청기업지원과 이 10개가 이 지역에만 이렇게 10개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크게 쉽게 좀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책임연구원께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충북에 지원받으신 곳이 이렇게 10군데가 넘는데 네. 이 정도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꽤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창업 지원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요. 사실상 10개 이상의 더 많은 이제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각 계층별로 또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따로 있고, 뭐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창업 지원에 대한 예산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편이라서 지원 사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 이야기했지만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K-스타트업을 치면 그 안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전국적인 것들이 다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원 사업만 잘 활용해도 초기에 어떤 힘든 부분들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방향들을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왜 학교도 1학년끼리 모여 있고, 네. 2학년끼리 모여 있고, 3학년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교육 과정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그 또래 그리고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정보 공유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넌 어떻게 했니? 이런 좀 기술 교류 혹은 정보의 좀 다변화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셔서 열심히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인맥들이 상당히
좀, 내 주변에 없나? 좀 이런 사람 없나라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책임연구원님, 그런 그 자리를 좀 연결해주는 지원이 있나요? 사실상 자리를 연결해주는 그 지원 프로그램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름대로 바이오는 저희 이제 바이오 기관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포럼들이 있고 각 기관별로 이제 지원받는 어떤 그 수혜를 받는 스타트업 간의 어떤 네트워킹이 형성돼 있고요. 이 인적 네트워크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내가 창업하는 분야가 IT면 IT, 뭐 바이오면 바이오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있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뭐 요즘 카카오톡의 단톡방에도 있고 뭐 블로그에도 있고요. 유사히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입하셔가지고 꼭 이 기존의 각 분야별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든 각각의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지원하지는 않지만 개인 간의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장님도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많죠. 각 기관에서 여러 명목 하에 그런 네트워크 교류회가 많고요. 또 그걸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죠. 기업 간에. 실제로 혹시 어떤 도움들을 좀 받나요? 중기청의 수출협회, 수출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수출에 대한 전문 지식이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수출하신 분,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도움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진짜 그런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또 수출도 하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지만, 또 의료기구 같은 경우는 또 각 나라별로 또 신체 사이즈라든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네트워크를 좀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지자체 지원 사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중앙정부 중기부나 중진공 같은 기관에서도 많이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관련해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도 최근에 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매칭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커뮤니티는 책임님 말씀처럼 특정 지원 사업을 수혜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스쿨이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 출신에서 같이 강의도 듣고 모임 톡이나 그런 단체 커뮤니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대별마다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수십 명들의 비슷한 창업 시기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쪽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어디에 입점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정보들도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커뮤니티라든가 혹은 각자 사업별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같이 좀 모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예비 창업 잘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또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들을 하는데요. 사업자가 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런 지역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을 하거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그리고 중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충북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 1억 그리고 초기 추가 과정까지 해서 추가 1억의 투자에 대한 기회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령대나 맞게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중앙기관 그리고 충북만이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지금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 제품 카테고리에 맞는 그런 지자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공고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한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고 창업 끝냈다고 해서 내가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놓으면 안 되네요.
와, 굉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토크 콘서트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 실제 이제 제출하셨고 또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본인은 어떻게 쓰셨는데 이게 좀 잘 됐다. 이런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책임 연구원님께서는 실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실제로 작성할 때 이런 방향성을 현재 앞으로 작성하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좀 내용을 이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부장님부터 실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좀 좋은 긍정적인 내용을 좀 받았습니까? 보통 사업 계획서 구조가 되게 그래요. 어떤 시장 현황인데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의 특성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근데 예산은 얼마다? 라는 식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이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건강기술식품이 커져가고 있고 녹용에 대해서 녹용의 특정 성분이 이 시대에 부합하고 우리는 이런 제품을 또 특화시켜서 특정 타겟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런 시제품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런 로직 구조가 다 맞는다고 하고 향후 그 기대 효과가 클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 계획서는 높이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왜 힘을 싣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디 부분에 좀 힘을 실어요? 사업 내용이에요. 본 사업의, 본 지역 사업 또는 과업의 구체성. 내가 이 사업을, 지원 사업 등에 뭐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내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우리 대표님은요? 일단은 이게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시제품 제작과 그 R&D가 기본적으로 좀 사업 계획서 진행 양식이 좀 다른데, 시제품 제작 쪽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사업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역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역량이 꼭 무슨 기업의 그런 근무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작은 거라도 그 연관성들을 계속 어필하고, 저는 이 지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거고, 이렇게 소중하게 집행된 사업비가 향후에 고용과 매출과 그리고 해외 수출에 정말 높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약간 그냥 팁인데, 보통 그런 심사위원 분들께서 개별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데 10분도 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테일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텍스트나 줄 간격들, 그리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유사 관련된 이미지들을 많이 첨부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심사위원들을 평가를 할 때 좀 더 기억을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고, 그랬었을 때 성실하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갑자기 불현듯 질문인데요. 부장님이랑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쓰실 때 무슨 채로 쓰셨습니까? 고딕체입니까? 바탕체입니까? 일단은 저는 맑은 고딕으로 쓰고 있고요. 맑은 고딕, 네. 네, 맑은 고딕으로 쓰고 있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에서 12포인트를 지키면서 쓰고 있고, 흔히 디테일한 부분 얘기하는데 줄 간격은 180에서 200%로 맞춰서 작성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번호라든가 이런 거에 줄에 좀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가급적이면 한 줄에서 끝맺히고 좀 빈 공간이 최대한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읽는 사람이 편하게 그냥 후루룩 봐도 뭔가 이렇게 했구나, 그 인식을 딱 심어주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데 정확하게 수치까지 외우고 계셨네요. 예, 부장님은요? 각 기관에서 양식이 줘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제목 쓰고 가로치고 글자 크기, 그 글씨체 이렇게 명시를 해놔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하긴 워낙 뭐 개인의 스타일로 뭐 나는 진지하니까 네. 궁서체 쓸래 막 이러면 보는 사람 헷갈릴 것 같아요. 네네. 아, 그 보는 이제 평가위원들 입장에서 동일한 글씨체,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하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책임 연구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왜 우리가 책도 첫 문장 딱 읽어보면 네. 이건 나에 맞는 책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네네. 워낙 많은 사업계획서를 이제 만나보셨으니까 첫 줄만 딱 읽어봐도 아 이건 좀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경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서두, 실제로 뭘 할 건지, 맨 뒤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거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추산은 됩니다. 이분이, 이 창업자가 뭐를 하려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괜찮은 아이템은 또 한 번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간혹 가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어떤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두세 번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 계획서는 시간 안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넘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앞서서 이제 대표님이나 부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 요령이나 방법들은 각각의 이제 다양한 것 같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좀 써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진실성 있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데 쓰거나 인터넷에 있는 갖다가 붙이는 사업 계획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추상적인 데이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 매출은 이럴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 혼자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검증된 데이터를 쓰면은, 호응하고 맞아라고 하면서 점수를 더 줄 수 있지만, 추정된 데이터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아이디어만 갖고 사업을 하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좀 있고요. 글씨체라고 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휴먼 명조체로 씁니다. 휴먼 명조체가 12포인트로 해가지고 제목은 1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행히 또 정해져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예. 맑은 고딕은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만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창업 정말 좋은 부분 그리고 어려운 부분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창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극복하면 좋습니다 라는 좀 조언이 있다면 대표님부터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사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창업 초기에 이 단계를 무시하고 저희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힘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시제품 상태라도 실제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게 100이라면 70, 80%라도 제품을 시제품으로 제작을 해보고 실제 많이 원하는 타겟의 고객들에게 써보게 하고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걸 가장 빠르게 해서 좋은 제품, 고객이 실제로 구매를 꼭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은요? 멀리 보지 않더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창업보유센터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도움 요청이나 이분들은 지원해 주려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해라라고 하면 분명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정말 전문가를 빨리 찾아가는 게 본인이 좀 끙끙 앓는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토크 콘서트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줄지어서 찾아가실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 좀 드시고 계시죠? 글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예, 이제 요 토크 콘서트를 보시고 네. 그럼 그래? 나도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은 계획서 쓰면 잘 안 되는데 오케이 찾아가야지. 찾아가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준비해 주시면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좀 그 커트라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커트라인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한 이제 창업자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사업 계획서도 쓸 줄 모르고 자기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기 이제 가수원 하시는 분이세요. 가수원을 하다 보니까 농약 살포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고 기존의 기성품보다는 조금 더 좋으면서 편리성을 좀 찾게 됐는데 그래서 딱 왔을 때 그분에게 그러면 계획서를 못 쓰면 그림으로 그려달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할지를 좀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있고 이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기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많은 어떤 지원 사업들은 사업 계획서를 먼저 요구는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각 공모된 분야별로 이제 지원을 받다 하다 보니까 최소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를 한번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 검색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트렌드가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과연 미래에 이런 분야의 트렌드가 접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오시면서 자금 지원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돈 지원해달라 그러면 기관들은 이렇게 돈 지원해준 기관들은 아니거든. 저희들은 이렇게 그거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돈을 달라라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자기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제적 자립도 한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보자면 저희가 이제 바이오와 메타버스가 융합이 되는 그런 이제 네네.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책임 연구원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사업 계획서든 이런 걸 알려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약에 그런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네. 손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무한대로 또 보여줄 네네, 수 맞아요.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사업 진행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은 저희 충북센터도 그렇고 전문 파트너사랑 전문 멘토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다양한 사업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듯이 메타버스 안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방을 통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 기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부장님, 그리고 최규 연구원님께서 네.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께 덕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대표님부터. 네. 근데 저도 창업을 지금 현재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에게 많이 말을 하면서 저도 항상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요. 매일 조금씩 무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드라마에서 무슨 그런 스타트업 드라마처럼 막 뭐 조금 문제가 생기다가 갑자기 좋은 결과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그 본인이 개발이든 판매를 위한 노력이든 조금씩 무심하게 계속 하기 위해서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창업에 대한 본인이 꼭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고통을 조금 더 참는 노력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본인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그런 창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장님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창업 힘들겠죠. 근데 직장 생활도 힘듭니다. 놀아도 힘들고 그냥 내 거 하면서 힘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민 연구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창업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손쉽게 접하는 것에서도 충분히 창업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도전하시고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요, 창업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창업을 도전하시거나 혹은 준비하신 분들, 오늘 저희 창업 토크 콘서트 보시면서 용기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오 메타버스 창업 토크 콘서트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